예, 안녕하십니까. 서비스 마케팅이 7주 차고 지금 7, 8, 90 동영상은 4개 남았습니다. 장은 좀 많이 남았는데 7장부터 13장까지요. 10장인가는 지금 인적 자원 관리인 건 빼고 나머지 장들인데 앞에서 한 것들이 이제 많이 여러 번 반복해서 좀 내용을 숙지했으니까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마케팅 책에 나온 것들은 좀 생략하고 서비스와 직결되는 것들만 이제 설명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서비스의 가격 결정을 할 때는 이런 거죠. 원가, 뭐 경쟁자, 고객이라는데 보통 수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보통 코스트 플러스, 그다음 컴피티션 베이스드, 커스텀 베이스드, 뭐 디맨드 베이스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원가죠. 원가. 근데 이제 서비스는 재료비가 잘 안 들니까 주로 사람의 노동력입니다. 인건비. 사람의 노동력 주로 인건비죠. 의사의 뭐 인건비다, 의사의 인건비 이런 거. 원가 중심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가격 결정을 이제 하는 거고, 원가 관리를 통해서 저가를 한다. 이제 보통 이제 서비스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저가 항공사들이 이제 다른 서비스, 기내 서비스를 확 줄이죠. 종업원들이 이제 원가 가산을 하다 보면 이제 원가를 줄이다 보니까 종업원들의 인건비를 조금 주죠. 조금 주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돈이 조금 나오고 서비스가 이제 품질이 나빠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뭐 손익분기점 이런 건 이제 손익분기점이라는 건 몇 개를 팔아야 되냐. 이제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가 비용이 얼마 들었는데 하나에 뭐 7천 원짜리를 2만 원에 판다. 7천 원짜리 2만 원에 팔는데 우리가 돈이 지금 1,0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럼 500개를 팔면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죠. 500개. 500개 500 곱하기 2만 원 하면 아니죠. 2만 원 빼기 2만 원 빼기 7천 원 하면 13,000원이죠. 13,000원으로 1,000만 원 빼면 한 800개 정도 팔면은 800개 정도 팔면은 돈이 빠진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버는 거죠. 경쟁은 이제 기본적으로 경쟁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떨어지죠. 경쟁사가 이제 가격을 막 뭐 경쟁하다 보면 이제 서로 가격을 원가를 해서 가격을 아니 경쟁이 세져 가지고 서비스 가격이 점점점 떨어지게 되면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지고 다른 새로운 신규 사업자가 특화된 서비스로 새로운 서비스로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죠.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영어 학원 서비스가 주로 그런 거 있죠. 한국에서 주로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영어 하시는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강의를 하다가 과거에는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외국계 대학 뭐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이 들어와서 브랜드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서 영어 교육을 하고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뭐 경쟁사 가격 인하를 했는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다른 거, 예, 그러면 이제 우리도 가격을 맞춰서 나가는 경우입니다. 뭐 가격이나 지각된 가치 증대. 가격을 인하하고 가치를 올리는 것이 좋은데, 가격을 인하하고 가치를 올리려면 인건비를 줄이지 말고, 이 사람들이 할 거를 기계화를 하는 거예요. 로봇을 쓰게 되면 되죠. 우리 지금 의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시경 한다 해서 어떻게 수면하고 제가 마취를 하고 내시경을 집어넣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마이크로 로봇, 아주 조그만 로봇을 집어넣으면 그래서 뭐 좁쌀보다 훨씬 작답니다. 좁쌀에 뭐 몇십 분의 1이라니까 예를 들어서 수면 내시경을 하지 않고 저희한테 그냥 수면 내시경 할 때 의사가 제 수면 내시경 제가 누워 있는 동안에 내시경을 한참 하면 의사 인건비가 들죠. 다음부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좁쌀을 그냥 제 입에 놓으면 그 좁쌀이 들어서 필름을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딱 보여줘. 그럼 다른 사람들 의사의 인건비가 줄어들죠. 그죠? 비용은 줄고 그다음에 가치는 올라가죠. 아주 편해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하여튼 뭐 그런 이거 고객 중식 가치 이거는 이제 디맨드 베이스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격 결정이 이제 세 가지라고 했는데요. 보통 코스트 플러스 원가에다 플러스를 붙인 거. 그다음에 경쟁 베이스드, 고객 베이스드, 디맨드 베이스드인데 제일 많이 쓴 게 원가 가산이고 경쟁자에 따라서 대응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 수요가 많으면 다시 말해서 고객이 많으면 가격을 올리고 고객이 적으면 가격을 낮추는 그게 이제 고객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디맨드 베이스드로 가죠.
그래서 디맨드 베이스로 하는 것을 약간 설명을 드리면 서비스에서는 고객이 중요하게 고객의 가치지가 이제 밸류 퍼셉션 고객들이 이 영어 학원이 정말로 영어를 잘 가르치는가 그다음에 이 영어 학원을 통하면 우리 자녀가 외국에 가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가치가 인식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을 내는 겁니다. 가치를 해서 가치란 소비자가 느끼는 것, 소비자가 느끼고 하는 것. 서비스 오퍼링, 서비스가 서비스 투 비 오퍼드, 그러니까 제공되려고 하는 그 서비스들이 소비자에게 느끼는 가치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 딱 맞아떨어지는 것, 그렇죠? 딱 맞아 떨어지는 것. 피아노가 있는 음식점에서 피아노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음식을 먹으면서 피아노를 거두려고 하는 두 가지, 세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피아노만 순순히 해서 거기서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은 그렇게 그걸 가서 들으려고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죠. 지각된 가치는 이제 가치란 원하는 것에 대비. 그래서 밸류 나누기 코스트가 프라이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밸류, VALUE, 가치 나누기, 그다음에 코스트, COST, 원가 가격은 프라이스다. 그러니까 가치를 가격으로 나누면 원가로 나누면 그게 가격이다. 그게 이제 그런 고객 중심, 고객들이 하는 것. 여기서 중요한 거는 퍼셉션이 이제 주관적인 퍼셉션입니다. 고객들이 느끼기에 그 주관적인 퍼셉션. 따라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 회장도 한 명 있는데 호텔에서 한 층에서 자기 그 층에서 다른 사람이 자기랑 같이 자는 걸 별로 참지 못한대요. 그래서 그 회장이 호텔에 투숙을 하면 그 층 전체를 다 비워버려요.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층에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럴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가치죠. 보통 사람이 생각하면 이상한 거지만. 그래서 뭐 그건 가치, 기본적인 가치. 원가 기반을 이제 가치 기반으로 조금 바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제 EDLP하고 하이로우 프라이싱이라는 게 이제 유통에서 나오고 프라이스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EDLP라는 것은 항상 1년 내내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 1년 내내 싼 거를 말하고 하이로우는 비쌌다 쌌다 비쌌다 쌌다. 그러니까 할인점이라는 게 보통 할인점이 할인 서비스가 1년 내내 거의 싸죠. 백화점의 백화점 서비스는 보통 때는 비싼데 세일을 하면 싸죠. 세일은 뭐 1년에 한 5번 정도 하죠. 4-5번.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이로고 보통 때는 EDLP. 여기서 말하는 EDLP는 백화점에서 말하는 하이보다는 낮고 그다음에 로우보다는 높은. 만약에 EDLP가 로우보다도 낮다면 그 점포는 무조건 성공을 하겠죠. 실제는 그렇지 않고 월마트, 전 세계에서 가장 센 할인점인 월마트도 보통 백화점, 미국에 있는 유명한 백화점, 노드스트롬 이런 백화점이 보통 때보다는 싸고 그러나 할인할 때보다는 좀 비싸죠. 할인점이 좀 비싼 겁니다. 그게 EDLP와 하이로우 코스트. 이런 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또 설명이 될 거고 이건 뭐 경쟁에 나오는 건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신사품 가격 전략이 이제 이게 저쪽 마케팅의 기본적인 데 쓰는 건데 스키밍은 이제 좀 비싸게 들어가는 거고 페니트레이션 싸게 스키밍은 아주 초기에 비싸게 들어서 나중에 세일을 들어가서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많이 팔기는 힘들죠. 명품 같은 게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면 좀 비싸게 들어왔다가 좀 지나면 뭐 가끔 뭐 세일도 하고 면세점은 이제 세금이 떨어지니까 싸죠. 시장 침투는 어떻게 합니까? 시장 침투는 싸게 들어와서 많이 파는 경우.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이 시장 침투로 들어가죠. 요거는 이제 지금 설명을 했고 지금 내용이 많아서 좀 빨리 갑니다. 시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시고 그다음 교과서를 읽고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또 수업도 하고 실습도 하고 그다음에 기말고사 보기 전에는 제가 문제를 정리를 해줍니다. 나올 문제들이 요거다. 그럼 그때 또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됐고 이건 이거는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주상품과 그래서 기본적인 거 주상품이 얼마 있고 그래서 뭐 양복을 팔 때 양복이 있고 그다음에 넥타이하고 와이셔츠를 딸로 파는 서비스를 할 때 메인 서비스. 서울여자대학교가 약간 지금 그런 형태죠. 기본적으로는 서비스로서 그 등록금 내면 기본 수업은 듣는데 거기서 수혜를 듣거나 추가로 뭐 그다음에 해외 봉사를 할 때 서비스 러닝을 하거나 이럴 땐 돈을 추가로 내죠. 이런 얘기죠. 묶어 가지고 하는 거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얘기들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중요하십니다. 레비뉴 매니지먼트에서 우리가 시장이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 일반적으로는 대중을 상대로 한다. 애플런트 매스를 상대로 하는데 가끔은 애플런트 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매스 마켓이 있고 애플런트 마켓이 따로 있습니다. 매스란 일반적인 우리로 지금 중산층이나 뭐 하위 소득층을 다 포함한 것이고 전 국민의 뭐 7, 80%가 되고 애플런트란 이제 상위 몇 %죠. 그래서 매스를 상대로 할 때하고 애플런트 상대로 할 때도 가격이 확실하게 다릅니다. 우리 뭐 학원들도 강남 학원과 강북 학원이 가격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런 게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시장별로 다르게 하는 것을 이제 가격 차별화죠. 시장별로 price discrimination입니다. 시장이 세분화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되고 이게 합법적이어야 된다. 누구한테는 얼마를 받고 누구한테 덜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외국제 브랜드에 저기 BMW가 있고 벤츠가 있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BMW를 누구한테는 싸게 팔고 누구한테 비싸게 팔면 문제가 되죠. 물론 내부 직원들한테는 좀 싸게 팔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많이 사는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할인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당 한 대씩 사는 데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겠죠. 구매자 특성 좀 많이 살면 이제 그렇게 되고 장소도 좋은 장소 시점 프라이어티는 먼저 예약하는 경우죠. 우리도 애플의 아이폰이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센 애플. 내 아이폰이 한국에 들어온다 할 때 미리 아직 들어오지도 않는데 미리 해서 몇만 대를 팔았다. 그다음에 일본의 유명한 소설책이 들어오면 얼마에 판다. 이런 식으로 서비스도 미리 유명한 외국계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온다. 아니면 무비스타가 한국에 온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공연이나 어떻게 뮤직 페스티벌에 참여할 때 미리 해서 좋은 좌석 이 악단들 같은 경우에도 그 앞에 지휘자 앞에 있는 자리를 비싸게 하고 그러죠. 따로 그런 걸 보는 건 미리 하고 그럽니다. 구매량은 이제 많이 사는 경우 이거는 잘라 깎아주는 거. 그러니까 주문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또 깎아두고 일정 수준에 따라서 깎아주고 그 다음에는 배달을 해줄 때와 안 해줄 때 그다음 서비스를 아침에 할 때 조조 할인이라는 게 있죠. 영화를 가면 아침에 하고 이제 일반적인 거 그런 거죠. 가격 이완하기 디스크리미네이션 할 때 그런 거. 지금 입장료와 술값을 따로 받는 게 이제 일종의 그렇죠. 입장료를 미리 받는 거는 입장료를 몇천 원 받고 5천 원 받고 술값을 보통 한 2, 3만 원씩 받는다면 입장료를 가지고서 하나의 어떤 그 고정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카드입니다. 단수는 이제 가격이 99,000원 이렇게 된 거. 10만 원보다 싸게 느껴지는데 실제는 어떻게 됩니까? 10만 원보다 싸게 느껴지지만 실제는 10만 원이랑 거의 똑같죠. 단수 오드 프라이싱. 세금을 좀 덜 내려는 의미도 있고 사람들에게 심지어로 싸다, 저렴하다 이렇게 느끼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대 이루는 사람들이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보통 이득 보는 것보다 손실 회피가 훨씬 많죠.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들 어디 가서 뭘 하는데 내가 10,000원을 따는 것보다는 1,000원 잃는 거를 더 아까워할 수도 있죠. 10,000원 딸 확률이 적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게 이제 로스 오버전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디 갔더니 무슨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5,000원을 주다가 갑자기 5,000원어치 주다가 5,000원어치 깎으면 저기 비싸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런 게 이제 보통 그러니까 3만 원이라고 해놓고서 2만 5천원에 파는 거하고 그냥 2만 5천원인데 2만 5천원이라고 팔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2만 5천원인데 3만 원이라고 3만 원에서 3만 원짜리 2만 5천원에 판다고 치면 사람들이 싸다 이렇게 느끼는데 2만 5천원대 2만 5천원에 판다면 비싸다 이러죠. 헬스에 갔더니 한 번에 3만 원인데 2만 5천 원 해준다면 5천 원 벌었다 이러는데 그냥 2만 5천이라면 비싸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것에서 손실을 내 돈을 내려고 하는 경향이 적죠. 거기서부터 사람들이죠. 남의 거를 여러분들도 어디 갔을 때 남에게 보통 사람들이 남에게 얻어먹는 것을 좋아하지 자기 돈을 내려고 하는 성향이 적죠.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자기 돈을 내기를 싫어하는 손실을 내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세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보세요? 주유소 이거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지금 실제는 똑같은 겁니다. 보시면 2,000원짜리를 200원 깎아서 1,800원과 그다음에 그냥 1,800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용카드로 하면 이제 추가 비용을 더 내야 된다. 왜냐면 신용카드로 하면 그 주유소에서 그거 신용카드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사에다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계산하면 2,000원에서 200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건 똑같은 거죠. 2,000원에서 200원을 깎아주면 1,800원인데 그냥 1,800원이라 그러면 이쪽이 왼쪽이 난 건데 2,000원에서 200원 깎아주는 게 거기다 또 신용카드 얘기까지 나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득을 보려고 하는가 손해를 보려고 하는 것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가격에 대해서 저항을 줄이려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보통을 가격을 내라고 할 때는 조금 이렇게 조금 조금씩 그 내라고 이게 조금씩 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내라고 한꺼번에 100만 원이라면 꽤 크다. 근데 조금씩. 여러분도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게 학교가 쓰는 게 뭡니까? 등록금 할부죠. 지금 서울여대가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재무 담당이 아니어서 등록금이 400만 원이다. 요거를 한 번에 내면 400인데 두 번에 가려면 200씩 내죠.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내라 그러면 6개월이니까 얼마입니까? 400 나누기 6개월 하면 한 25주 되면 한 주당 한 10몇만 원. 그럼 등록금이 상당히 싸지게 느껴지죠, 여러분. 그래서 등록금이 400만 원이 아니야. 그냥 매주 말이야. 우리 10몇만 원씩 내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면 10몇만 원씩 내면 요번 주 수업은 내가 빼먹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감각이 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디퍼렌셜이 스트레스홀더라는 사람들이 조금 느낄 수 있는 거.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보통 뭐 담배값이 2,500에서 4,000원 가면 오 비싸다 이렇게 되는데 저쪽 뭐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뭐 100만 원짜리가 400만 원 가더라도 별로 안 비싸다 이렇게. 그래서 주관적으로 느낄 때 스트레스홀더의 그러니까 담배값이 2,500에서 4,000원이 올라온 게 뭐 지금 거의 몇십 퍼센트 올랐죠. 2,500에서 4,000원이면 2,500분에 1,500원이니까 한 60% 정도 올린 거 아닙니까, 가격을.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담배값이 올랐다 그러는데, 그렇죠? 그렇게 60%. 그런데 이제 뭐 100원짜리를 160원에 팔면은, 그죠? 100원짜리를 160원에 파는 거하고 2,500원짜리 4,000원에 파는 거하고 비율은 똑같습니다. 100원짜리 160원 팔면 뭐 별론가 보다 그런데 그저 그런가 보다 하는데 2,500원짜리 4,000원에 팔면 되게 크다. 퍼센트는 동일한데. 그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느낌.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같이 기본적인 서비스를 싫어하는 사람들, 뭐 저는 별로 그런 걸 구매를 잘 안 하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 10,000원도 되게 아까운데 어떤 사람들은 뭐 100만 원도 아깝지 않고 이럴 수가 있겠죠. 저희 집사람한테는 뭐 헤어를 하러 가서 10만 원 내는 게 아깝지 않은데 저는 12,000원 내는 것도 뭐 내가 꼭 머리를 깎아야 되나. 그래서 뭐 깎아야 되니까 그래서 12,000원 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람마다 다른. 저는 12,000원이 아까운데 우리 집사람은 10만 원이 안 아까울 수도 있는 거죠. 수다쇼도 다른 거죠. 중고가격은 저번에 얘기한 대로 사람들이 느끼는 거. 현재 다른 데서 파는 거 가격, 그다음에 과거에 내가 느낀 거, 그다음에 그거에 비교해서 이 서비스가 이 정도 되는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아들이 호주에 유학 가가지고 몇 년 전에 호주에 유학 가서 갔다 등록금이 얼마다 해서 우리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다 호주 유학 갔다 온 학생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 정도라 했더니 그 여학생이 그 정도 해요 그랬더라고. 그 정도 해요 그래. 근데 다른 여학생들은 여기보다 너무 비싸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한 학기에 그때 한 1,000만 원 정도 냈더니 무슨 1,000만 원이야. 근데 저쪽 호주 갔다 온 학생은 그 정도 해요 이렇게 된 거죠. 그 학생한테는 호주를 다녀왔기 때문에 중고가격이 된 거고 우리 다른 학생들한테는 서울여대 비교해서 비싸다 이렇게 된 거죠. 다이나믹해서 뭐 들어가는 거죠. 뭐 이렇게 뭐 많이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격에 따라서 이제 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델 같은 데가 이제 그렇게 쓰면 델 말고는 없죠 거의. 어떤 원자재에다 뭐뭐뭐 맞춰서 그래서 자동차를 살 때 여러분 뭐 자동차 요거에다 이렇게 사는 건데 그런 경우 별로 없죠 다이나믹. 우리나라에도
음식을 먹을 때 설렁탕 하나 시키고 김치하고 뭐하고 국하고 추가하면 얼마인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일본은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냥 토탈로 하죠. 토탈로.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가격입니다. 제가 이제 진도를 조금 빨리 나가야 돼 갖고 조금 설명을 많이 했고 나머지들은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